지방방송 끄자.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 뮤직의 교무입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 소리가 있고, 소리는 진동인데 진동이 얼마나 빠른지를 주파수라고 부르고, 주파수 3개가 합쳐진 게 여러분이 듣는 일반적인 소리다. 그 3개의 주파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적인 음으로 들리거나 혹은 비음악적으로 들린다. 쉽게 보컬과 랩, 피아노와 드럼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된다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음정의 기초부터 스케일의 기본 표기, 그 음악적인 음을 조합해서 스케일이란 걸 어떻게 만드는지, 도대체 스케일이란 어떤 원리로 생겨난 건지, 스케일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음정 파트 두 번째 시간 스케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교육 자료 및 멤버십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기존 음악 세상을 좀 깨부수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절대음과 상대음에 대해서 먼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음정을 절대음으로만 부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음이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알던 도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C로만 부를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모든 옥타브에 있는 이 건반은 이제부터 C인 겁니다. 여기 옥타브에서도 C, 여기 옥타브에서도 C. 자, 다음 흰색 건반들로만 해서 다음 알파벳을 붙여가는 겁니다. C, 다음은 D, 다음은 E. 그렇게 알파벳은 최대 G까지 사용을 하고 다음 A, B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도는 C, 우리가 알던 미는 E, 우리가 알던 파는 F, 우리가 알던 라는 A로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개념을 더 알아둡시다. 이제부터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건반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반음 이동한다고 하고 영어로는 세미톤이라고 알아둡시다. 그렇게 두 칸을 이동하게 됐을 땐 온음, 홀톤이라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또 간단하게는 샵이나 플랫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샵은 올라가는 것으로, 플랫은 내려가는 것으로 알아둡시다. 여기서 잠깐 앞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D에서 온음, 샵으로 이동하면 어떤 음일까요? 정답은 E입니다. 자, 그렇다면 E에서 또다시 온음, 샵 되면 어떤 음일까요? 정답은 F샵입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 온음, 플랫한 음은 어떤 음일까요? 정답은 B플랫이겠죠. 이렇게 온음과 반음, 샵과 플랫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이 검은 건반은 F샵이나 G플랫, 이 검은 건반은 A샵이나 B플랫, 또 이 검은 건반은 C샵이나 D플랫이 되겠죠. 알파벳들과의 개념은 이제부터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알던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이제부터 우리가 상대음이라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알던 12건반이 모두 다 도도도도, 도도도도, 도도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알파벳으로 쓸 때 C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음이지만 도라는 건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음정을 여러 개 이용해서 무언가 체계를 만드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일이란 뭘까요? 규모, 범위라는 뜻으로 흔히 일상에서는 영화 같은 것을 보고 와, 이번 어벤져스 스케일 진짜 크게 잘 만들었다 등의 이야기를 흔히 하죠. 음악에서의 스케일은 밝은 규모다, 어두운 규모다, 우울한 규모다 등의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케일의 종류는 수십에서 수백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스케일의 기본 표기 방법부터 알아봅시다. 크게 원 3개를 그려볼까요? 그중 가장 앞 원에는 우리 절대음만 쓰기로 약속해 봅시다. 무조건 절대음만을 넣는 것으로요. 예를 들면 C 메이저 스케일, D 메이저 스케일 등은 가능하지만 도 메이저 스케일, 레 메이저 스케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장 앞에 쓰인 절대음은 토닉이라고 말하는 으뜸음이 됩니다. 이 첫음을 따라서 음정이 나열돼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앞서 배워본 대로 만약 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도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하면 뭐가 도인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도는 12음이 다 될 수 있으니까요. 기준으로 삼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체육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줄서기 때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교모를 중심으로 2열 종대, 2열 횡대로 헤쳐 모여 라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기준인지 말을 안 해주거나 혹은 변하는 기준을 말해주면 여기서 어디로 헤쳐 모여야 될지 우왕좌왕하겠죠. 그러니 C를 기준으로 헤쳐 모여 라는 의미로 가장 앞칸에 C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도라는 상대음을 쓰게 되면 도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 메이저 스케일이 아닌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C라는 절대음의 기준을 표기 사용해서 혼란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칸에는 그런 으뜸음을 기준으로 어떻게 다음 음들을 구성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칸에는 메이저, 마이너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수십에서 수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느낌을 정하게 되는 칸입니다. 많은 화성학 하시는 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드도 스케일 종류 중 하나인데요. 이런 유비 분쇄기 파트도 사뿐히 저와 함께 지려밟고 가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절대음 중 하나인 C,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메이저를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C가 으뜸음 토닉이니 그 토닉에 쉽게 1을 붙여서 1도음이라고 정합시다. 그럼 도가 1도음이 되는 거고 레는 2도음, 미는 3도음. 그렇다면 라는 몇 도음일까요? 맞습니다. 6도음입니다. 그렇게 도레미파솔라시는 각각 1에서 7도음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C는 으뜸음이자 토닉이자 도이자 1도음인 겁니다. 항상 저 C는 도가 아니라 저희가 첫 칸에 C를 썼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C가 도인 거예요. 자, 메이저라는 책에는 음이 옥타브당 7개, 도레미파솔라시, 그리고 여기서 3, 4와 7, 8, 이 반음인 체계를 메이저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즉 C 메이저에서 C는 1도음, 이 1도음을 기점으로 온음 위로 D는 레, 2도음이 되고 그 온음 위로 E는 미, 3도음이 되고 파는 3, 4와 7, 8이 반음이었으니 반음 위로 4도음이 되고 5도음, 6도음은 모두 온음이었다가 마지막 7도음에서 1도음은 다시 반음,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도레미파솔라시가 C 메이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망의 마지막 원 칸에 들어갈 것으로는 픽스된 음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고르는 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칸에는 스케일, 코드, 세븐스 코드 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스케일이 들어가게 되면 앞서 정해졌던 7개의 음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C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하는 건 1도음 도를 C로 두는 메이저 체계를 가진 도레미파솔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번외적으로 마지막 칸에 코드를 넣으면 어떤 뜻일까요? 이 코드라는 건 1도와 3도와 5도음을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지금의 C 메이저에서는 1도 C와 3도 E와 5도 G를 활용하는 게 되겠죠. 소리로 따지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또 이런 스케일과 코드는 줄여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보에서의 시인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매번 플레임으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악보를 보면 오선지 위에 이렇게 C라고만 쓰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오늘 배운 C 메이저 코드의 약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오선지 위 위치에 적혀 있을 땐 저건 C 메이저 코드이니 C 으뜸음을 기준으로 1도와 3도와 5도를 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메인 주제인 스케일도 약어가 존재해요. 음의 재료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라는 의미에서 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C키, D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키는 메이저 스케일의 약자로 C키 하면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 키라고 키 앞에 마이너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스케일의 개념을 확실히 알았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스케일이란 걸 봤을 때 이해할 수도 이제는 본인의 스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교무 스케일이라고 해서 옥타브당 음은 4개, 메이저 스케일 기준 1도, 2도, 4도, 6도만 사용한 스케일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은 개념이겠죠. 물론 아무도 안 쓰고 저만 쓴다면 슬플 수도 있고 지구 어딘가에서는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스케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분명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답은 저희 이미지뮤직 홈페이지 교육자료에 올려두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에 대한 스스로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케일 그 첫 시간을 성공적으로 잘 이해해봤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오늘 배운 스케일 포함 화성학이라는 건 기타보다 피아노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화성학을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피아노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건반분들이 기타분들보다 평균적으로 화성학을 좀 더 깊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 이유는 화성학이 피아노 친화적이게 된 학문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 정리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봐드리면, 음악적 소리와 비음악적 소리가 있다. 그중 음악적 소리, 음정을 여러 방식 묶어서 스케일이라고 부른다. 반음은 세미톤, 한 개의 음, 온음은 홀톤이라고 부르며 두 개의 음. 음은 위로 올라갈 때 샵된다 라고 얘기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 플랫된다 라고 얘기한다. 스케일 및 코드는 표기할 때 플레임은 세 칸으로 표기된다. 그렇게 첫 번째 칸에는 꼭 절대음이 들어가야 한다. 절대음이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음을 얘기하고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그렇게 들어간 첫 번째 칸 절대음은 으뜸음, 일도음, 도, 토닉으로 불린다. 스케일 두 번째 칸에는 토닉을 기준으로 어떻게 음을 구성하게 되는지가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면 메이저, 마이너 등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메이저의 뜻은 옥타브당 음이 7개이며 3, 4, 7, 8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체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칸에는 스케일, 코드 등을 적을 수 있는데 스케일이란 포함되는 모든 음들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드는 악보에 표기되는 위치에 따라서 C 같이 간단하게 적힐 수도 있고, 메이저 스케일은 키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가 이번 시간 우리 최종 정리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반복해서 또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도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스케일을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악,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뮤직의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